자, 2편 어떻게 먹거리를 고를 것인가? 어떤 기준이 각 먹거리에서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나의 먹거리를 바로잡았나?를 범주별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요, 기본 양념들입니다. 매일매일 기본 양념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참 민감할 수 있는 얘기지만 굴소스, 참치소스 이런 거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종합적인 첨가물의 종합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양념으로 들어와서 기본 양념의 첫 번째는 소금, 설탕 이런 것들이죠. 참 논란도 많습니다. 뭔가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제 설탕, 그러니까 반대에는 천일염과 마스코바도 같은 것이겠죠.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주 미량이지만 예를 들어서 천일염 안에는 몸이 필요한 88가지,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만 해도 88가지의 무기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바다에서 진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체액은 바다의 구성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체액이나 우리의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해질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여하는 다양한 무기질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게 천일염이 됩니다. 미량이긴 하지만 그것을 싹 걷어낸 정제염을 평생 드시는 것과 그것이 들어가 있는 소금을 평생 드시는 거는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설탕도 봤을 때 이런 것이 그 정제되지 않은 마스코바도 같은 것을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양념으로서 이제 기름이 되겠죠.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여러 가지 튀김에 필요한 기름들이 있는데요. 핵심은 요리 종류에 따라서 기름의 종류가 달라져야 된다. 조리법 자체도 바꾸셔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북어나 미역국 끓일 때 우리는 맛있게 하기 위해서는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먼저 볶아서 들기름이나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건데 그거 볶을 때 연기들이 나잖아요. 벤조필이죠. 잘못된 요리법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산패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먹거리들 갖다가 평범하지만 조금 더 나은 걸 갖다가 먹게 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국입니다. 내지는 국거리죠. 미역국, 시래기국, 황태국 이런 건요, 보약입니다. 보약은 체질에 맞게도 먹어도 평생 몇 번밖에 못 먹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평소에 잘 만들어 드시게 되면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겁니다. 식문화에서 굉장히 풍요로워지고요, 건강도 챙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국은요, 세계에서 우리의 식문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자랑스럽고 독특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이걸 염도충분으로만 얘기가 돼서 최근에는 국물을 먹지 말고 건더기만 드셔라 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짜게 드시는 건 안 좋지만 건강한 재료로 잘 만드신 국을 갖다 드시게 되면 미각의 세계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식사를 즐기실 수 있고 건강도 같이 챙기실 수 있는 노하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발효식입니다. 김치류 이런 것도 있겠고요. 간장이나 된장 이런 장류도 있겠고요. 또 간식도 있습니다. 김치의 경우에는요, 원재료를 잘 보셔야 됩니다. 발효 양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게 산업화되면서 이 살균을 아예 보건법에도 그 위생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80도 이상에서 5분, 30분 이런 멸균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요. 장류나 이런 발효 음식들이 그렇게 가열을 하는 순간 물론 이건 살균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안에 효소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살아있는 어떠한 미생물들은 다 죽어버린 그런 제품이 되거든요. 물론 위생이 전제가 되겠지만 이런 것도 장류를 선택할 때는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는 된장 많이 먹고 있어, 간장 많이 먹고 있어, 식초 많이 먹어. 근데 그게 대형 상사화된 데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초상균이나 좋은 성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된장이나 간장 같은 경우도 가열을 하게 되면 고추장도 똑같고요. 40도에서 한 3분, 5분만 되더라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렇게 가열하지 않은 걸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발효 간식에는요, 포도주도 있겠고 치즈류,
이게 또 이제 이 먹거리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보고더라고요. 이게 미식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체다나 이렇게 가공 치즈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살균이 돼가지고 사실 좋은 균들이 살아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연 치즈가 있고 가공 치즈가 있습니다. 아, 나는 치즈도 이렇게 먹어 라는 것은 사실 칼로리만 높은 백미나 이런 걸 드시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겠죠. 또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발효식품은요, 세계 어느 장수 국가를 가더라도 반드시 있고요. 또 미식이 발달한 국가 가보면 꼭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이런 발효식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건강과 미식 생활을 다 잡으실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8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물과 음료수입니다. 정제라는 개념이 여기도 똑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균을 잡기 위한 방식인데 우리의 정제는 과도하게 함으로써 좋은 것도 다 없어졌거든요. 이 정제와 맞물려서 물에서는 경도를 보셔야 됩니다. 경도라는 건 뭔가 하면 물이 밸런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적정으로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도 그렇고요.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그 생수도 다 똑같이 경도가 완전히 깨져 있는 그런 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에 대한 이 박사님이 쓰신 거나 이런 것을 읽어보게 되면 생수 중에서는 볼빅 정도가 맞거나 에비앙을 드시거나 이런 이유는 경도가 맞춰져서 밸런스가 있는 물이거든요. 그런 건 몇천 원씩 사 드시면서 깐깐한 물,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 굉장히 공감 못 하겠고요. 산업화된 메시지, 광고 메시지일 뿐이지 그것이 위생 측면에서 세균을 잡아내는 것 외에 또 이런 것도 많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배관이나 이런 문제를 뺏게 되면 집에서 보리라든지 몇 가지 이렇게 넣어서 끓여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음료수를 잘못 정하면 입맛도 마치고 건강도 망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 현대에서는요, 대표적인 게 당이 많이 들어간 거, 콜라 같은 거요. 그들의 비즈니스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카페인이 굉장히 함량이 높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청소년들이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습관이 들게 되면요, 평생 동안 건강도 잃고 입맛도 잃게 되고 정말 안 좋은 게 되겠습니다. 9번째는요, 간식과 기호식품이 되겠습니다. 좋은 간식은 진짜 입맛도 즐겁게 해주고 건강함을 드리지만 나쁜 간식은요, 인생 망치게 됩니다. 진짜 차근차근 건강을 갖다가 잃고 비만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주로 먹는 것이 인공 간식인가 천연 간식인가, 그러니까 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종류인 건지 오징어나 과일 같은 거인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되셨던 자기 자신을 위해서건 천연 간식으로 가신 게 당연히 아주 좋습니다. 견과류도 그냥 아몬드나 브라질리안 너트나 이런 게 좋다가 아니고요. 아주 중요한 판단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해 보시면 그걸 드시는 것보다 언제 가공을 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3개월 이내 가공한 걸 찾거든요. 그것이 넘어가는 건 산패 위험이 있어서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너트들을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의 신선도를 기준 삼아서 먹을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이거 정말 매스컴에 두들겨 맞을 수 있는 얘기겠지만 데일리 너트에서 이렇게 패키지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만든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9번째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인데요. 10번째부터는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계절 먹거리입니다. 제가 이 먹거리 하다 보니까요, 체질을 갖다 공부하게 되고 이제 오행 같은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것을 공부를 갖다가 좀 하게 됐거든요. 인간에서 사상체질, 팔상체질이 있는데 소음, 소양 이런 것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양의 기운이 더 많거나 음의 기운이 더 많거나 이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목화, 토, 금수고 그 계절에는 그 계절에 써야 되는 에너지가 있고 그걸 먹거리에서 보충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메꿔주는 게 계절 먹거리입니다. 과일 같은 거 왜 이 과일들이 살아남았는가 원리가 다 있더라고요. 5월, 6월에 매실부터 시작해서 자두, 복숭아, 수박, 참외, 배, 사과, 귤. 그때 그게 필요해서 더 많이 소비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은 거구나. 근데 현대에서는 경쟁이거나 돈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게 막 뒤집혀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딸기죠.
4, 5월이 이제 제철이거든요. 5월이 제철인데 이제는 12월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5월이 좀 끝물입니다. 하우스 딸기도 거의 다 없어지거든요. 사업자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걸 너무 과도하게 먹는 거는 이 어떤 자연의 순환지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계절의 먹거리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그걸 하나하나 즐겨 나가시게 되면 맛과 건강을 같이 잡을 수 있다. 11번째는요, 여기서 한 발 조금 더 나갑니다. 계절의 먹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자연의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먹거리를 갖다 잘하게 되면 이 계절 속보다 더 뛰어넘는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양파 같은 거 있잖아요. 땅에서 정말 제대로 잘 키운 양파 같은 거는 보약에 버금가는 먹거리가 되고, 보약도 뭐 한 달 먹으면 다지만 양파는 계속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연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야채입니다. 야채. 거의 1년 내내 먹을 수 있잖아요. 과일도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가 하면 그 초생재배, 풀을 키워가지고요. 나무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환경 하에서 키워진 거.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이 효과적으로 당도만 높이기 위해서 영양분을 치거나 뭐 제초제를 쓰면서 라운드업이나 요즘 나오는 제초제들은 날아가서 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풀은 귀찮아서 모기도 많고 농사짓는데 불편하니까 없애야 돼요. 근데 해로움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견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자연의 힘을 갖다 얻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한 거고, 좋은 소비자라면 그런 환경을 다 같이 가면서 생산하는 생산자를 잘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의 힘 차원에서요, 제가 이제 팔고 있는 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기하고 물이죠. 제가 이 먹거리를 건강 차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은 2012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한 2년 동안 많이 다녔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픈 분들을 만났죠.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 공기하고 물이 좋은 데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이거든요. 그 마시는 공기는 그러면서 우리 몸을 계속 세척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루에 상상하기 힘든 양입니다. 아픈데 물과 공기를 안 좋은 것을 섭취하면서 약으로 고친다? 이런 거 안 맞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건강한 먹거리의 개념은요,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것은 물과 공기가 되겠죠. 이런 것을 잘하게 되면 고민 덜 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먹거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그 경계심을 갖고 들은 거, 멀리 하게 된 건 뭔가, 뭐뭐 카더라, 뭐뭐가 좋다더라. 예전에는 방송에서 하고 나서 뭐 그래도 반나절이라도 걸렸는데, 요즘은 보면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채널을 들면은 홈쇼핑에서는 그 상품을 갖다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실은 비즈니스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제가 먹거리 하면서부터는 이런 것에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물론 아프신 분이나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루테인이 좀 있다는 것을 먹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더니 별로 먹을 필요 없다. 그리고 이런 것을 신경을 쓰거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약을 갖다가 섭취를 하면서 자기 위안을 얻고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방치된 채. 그러면 계속 돈만 벌려주게 되고 나는 나아지지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본질을 가려버리고 위안을 주는 것은 마약보다도 더 위험한 약이다. 영양제와 보약을 추천을 받거나 생각하게 되면 그걸 사기 전에 나의 기본적인 먹거리를 돌아보자. 안마를 받아야 되고 침을 맞아야 되고 담이 자주 걸리기 시작하면 그 치료를 받기는 받아야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역시 뭔가 나의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내가 운동을 안 하는구나. 나의 일상생활에서 너무 운동 요소가 적은 건 아닌가? 그러면 걸어 다니고 나의 기본적인 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그것을 역으로 꼭 뒤돌아보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현대의학은 우리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참 필요한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나 습관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얘기해 줌으로써 약 없이도 살 수 있고 이런 건강기능식이나 보약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산업의 일부거든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죠.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서 제가 아주 좋아했던 분인데 황성수라는 분 있죠. 그 현미로서 고혈압을 고치시는 분인데요. 벌써 한 10년 됐네요.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이제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런 온라인에서 참 많이 들었는데요. 이런 의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약으로 되게 되면 약의 의존성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태화가 됩니다. 황성수 씨 같은 분은 그 약을 안 하고 현미로 해서 식생활을 고치게 되니까 낫거나 경감이 된 다음에도 계속 그걸 지키게 되면 그 증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13번째는요. 이렇게 12가지를 갖다 쭉 하면서 제가 겪게 된 것은 저를 돌아보고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우리 가족의 체질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삶이 좋아지더라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꼭 본인과 본인의 주변 분들의 기본적인 그 체질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관계의 개선까지 가져옵니다. 먹거리를 고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계까지 좋아지는지 놀라웠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편에 걸쳐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먹거리를 갖다가 바로 잡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국은 사업도 하게 되고 그것을 한 13가지로 큰 범주로 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로 다시 요약해드리면 기본적인 것을 잘 고르셔서 평생 덜 고민하시고 돈 덜 쓰시고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에서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문가 얘기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 생각의 힘을 기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기준으로 앞으로 저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계속 먹거리를 갖다 이제 풀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아주 구체적인 먹거리 하나하나를 놓고 오늘의 이 말씀을 풀어갈 텐데요. 많은 도움 얻으셔서 행복하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를 앞으로도 계속 쭉 골라드리겠습니다. 우리가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